안녕하세요. HLB생명과학의 공모 BW 청약이 흥행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락 전환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청약에서 59.27%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고 합니다. 공시로 가보면 L생의 공시는 3가지가 나왔는데요. 2가지는 기재 정정, 그리고 1가지는 청약 결과입니다. 청약 결과 공시를 보면 총 1000억 원어치 BW였죠. 그런데 이 중에서 59%만 청약이 되었다는 거죠. 100%가 넘어야, 예를 들어 108% 이렇게 나와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청약률이 나왔습니다. 청약을 59% 한 거니까 미청약이 40% 정도 있습니다. 이 41%는 이제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주들 대상으로 먼저 청약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공모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증권사가 전액 인수합니다. HLB생명과학의 소액주주 숫자는 73,000명인데요. 숫자로는 99.99%입니다. 주식으로는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 20%는 HLB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HLB가 2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는 전부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죠. 청약률이 59%니까 소액주주들 중에서는 BW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처럼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 이자부터 빨리 갚아야 하겠죠. 대출을 했던 것들을 빨리 갚고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의 원금을 좀 갚아 놓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금리 인상기인데 금리 인상기에는 돈이 회수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돈이 예전보다는 줄어들게 되죠. 그 결과 L생의 BW에도 크게 돈이 몰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미국 연준 모두 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0.5%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0.5%포인트는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빅스텝을 연속해서 밟을 거라는 이야기가 그냥 예상이 아니라 사실상 기정사실이다. 빅스텝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하느냐 마느냐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니까 빅스텝은 그냥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5일에서 1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상승률이 7.9%. 그래서 미국 연준은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떼밀린다. 이렇게 해서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한국이랑 미국에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 우려가 되느냐? 미국 금리가 더 높다면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는데 물가를 잡을 것이냐, 성장을 잡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연준은 3월에 0.25%포인트를 올렸고 5월에 0.5%포인트를 올렸고 이번 6월 달에 또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1%포인트 이상 올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서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만큼 금리 인상 속도도 치달리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경주를 하듯이 물가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뒤를 금리 인상이 급작스럽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국은행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이냐? 현재 경기 하방 압력보다 물가 상승세가 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경기가 조금 타격을 받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가 잡히지 않겠죠. 게다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물가를 잡고 투자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연준을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패테일 리스크라는 말도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패테일이라는 것은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 꼬리 쪽을 말하는 거죠. 꼬리가 점차 뚱뚱해지고 있다. 꼬리는 극단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고 시장을 바라보는 우려스러운 뷰가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는, 관찰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날들은 생각보다 역사 속에서 흔히 발견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자주 발견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꼬리가 두꺼운 것 같죠. LTCM의 사례만 봐도 그런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벌어지고 망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보통 일어나죠. 뉴스 기사 하나만 더 보면요. 1970년대에도 인플레가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과 독일의 대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석유파동 초기였는데 미국은 긴축을 안 해서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했다. 그러나 곧바로 금리를 올렸던 독일은 물가가 안정되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인플레가 발생하는 초기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선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앞서도 살펴봤듯이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볼커식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지금 물가 상승이 공급 측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금리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보통은 공급 사이드에서 원인을 많이 짚죠.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공급망 충격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등등 공급 사이드에 외부 요인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역대급으로 많이 풀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돈을 풀었으면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공급 사이드의 원인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공급 사이드를 많이 언급하는데 분명한 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뭐든지 흔해지면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말이죠. 어쨌든 이유야 뭐가 되었든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1970년대 이야기를 한국은행은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기네요. 책에서만 봤던 석유파동, 오일쇼크 당시에 미국과 독일의 정책 대응이 달랐다. 그래서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뛰자 미국은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 공급 사이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요 문장에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경제학 이론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교과서대로 안 한 거죠. 물가가 오르는데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물가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죠. 어쨌든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이 더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자 물가 상승률이 13%를 넘어서는 등 높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솟는 물가는 누가 잡았느냐? 그 유명한 폴 볼커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확장적 정책과 더불어 물가가 뛰니까 이제 1980년대 폴 볼커가 등장하면서 이때 미국 연방준비제도, 과거에는 FRB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페드라고 부르는 이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린 뒤에야 안정세를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굉장히 용기 있는 페드 의장이었는데 자본주의는 그 특성상 사람들이 경기가 확장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경기가 부양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전부 금리 인하되는 걸 좋아하고 긴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도 다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나의 임기 때는 경기가 확장되기를 바라죠. 그 누구도 경기가 축소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계속 풀어졌던 거죠. 그래서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오르는데도 경기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총대를 메고 바짝 물가를 잡았던 거죠. 모두가 다 싫어할 만한,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폴 볼커가 했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끝낼 것이냐, 아니면 독일처럼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독일의 연방은행은 1970년대 초반부터, 요때가 석유 파동이 있을 때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고요. 독일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통화적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도 요거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들마다 각각 해석이 다르니까 뭐 공급 사이드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다, 돈이 헐값이 된 거다, 이런 관점을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공급 사이드 얘기도 많이 나오죠. 1970년대에는 석유 파동 얘기다. 그리고 현재는 국제유가가 오르고 공급망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이다. 그런데 저는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현재 대부분 전문가들은 다 공급 사이드 충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통화적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고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았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의 정책 대응 사례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유가 상승이라는 공급 사이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화폐가 발행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유가가 오른 거니까. 하지만 독일은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통화적 현상이다. 관점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석유 파동 때 유가 상승이라는 공급 사이드 충격이 발생했는데도 금리 인상을 하니까 물가가 잡혔습니다. 이게 현재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유가 상승 등 비용 충격, 공급 충격이 발생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했더니 물가가 잡히더라. 그래서 요 보고서가 왜 나왔느냐, 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한국은행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공급 측의 물가 상승이 있어도 금리는 올려야 한다. 왜냐? 1970년대 석유 파동에서도 독일이 금리 인상하니까 물가가 잡히더라. 공급 측에서 요인이 발생한 건데도 금리 인상하니까 물가가 잡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로직이 있느냐? 사람들은 미래를 예상하죠. 현재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미래의 물가 상승률까지 예상을 하는데 그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충격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공급망이 교란됐다던가 유가가 올랐던가,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걸 보면은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미래에는 계속 물가가 오를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내일 더 비싸게 사야 된다면 오늘 더 싸게 사야 되죠. 그러니까 미래의 수요를 오늘로 땡겨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 심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비용 충격이 발생해도 기대 심리를 다운스트림으로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L생의 BW 청약률이 59.27%로 흥행에 실패했다는 뉴스 기사와 공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로 일단 직접적으로는 L생의 BW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현재 시장 상황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니까 이런 BW에 청약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내가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부터 갚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 수단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예적금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의 매력이 조금씩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는 다른 상품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채권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라온 금리와 비교를 해서 조금 더 매력이 확실히 높아야 투자를 할 만한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공모 BW의 청약률이 59.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 인상기인데요. 과거 1970년대 석유 파동 시 미국과 독일의 대응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1978년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다음해 1979년에 물가 상승률이 13%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그 유명한 폴 볼커가 등장해서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죠. 이거를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